우리는 목이 빠지게 기다린단 말도 하고 기다리다 지친다는 말도 하지만 아무 말 않고 내색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다리는 존재도 있다. 나는 목이 빠지게 기다린 사람을 떠난 적도 있고 기다리다 지친 이를 떠난 적도 있지만 너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셨습니까? 오늘도 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방송을 강행하는 이유가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삶은 무엇이든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어쩌면 이 안 좋은 상태의 목소리가 평소에 진짜 내 목소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즉, 괜찮았었다라고 생각되었던 몇 번 안 되던 그때는 진짜 내 목소리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 그렇다면 나는 그대로의 적당히 쉬고 잠긴 내 목소리를 인정하고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작은 깨달음이 다시 녹음을 위해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잡설이 맨날 너무 많다고 구독자한테 혼나면서도 오늘도 어김이 없네요. 수다스러운 아저씨 같으니라고. 22살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삶이 느려지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2해 후 다른 대학에 입학해서 새로운 걸음을 떼려는 순간 암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고요. 큰 수술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들로 여러 차례 멈춰선 후에 말하지 않는 존재들과 함께하는 안온한 일상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문지한 작가. 현재는 가구 공방 애프터문을 운영하면서 6마리의 개와 5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군요. 구독자분의 추천 도서였습니다. 21세기 북스에서 펴냈고요. 제목이 바로 무탈한 하루입니다. 제목 참 좋죠. 무탈한 하루. 이북으로 구매해서 이틀 동안 읽는 동안 마지막 페이지가 다가오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아껴서 페이지를 넘겨 읽었습니다.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같이 특별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 아빠와 엄마, 그리고 그녀가 작업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잔잔하면서도 큰 울림이 있는 58개의 꼭지들의 글이 있습니다. 낭독 허락의 분량을 페이지 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꼭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렇게 글을 선별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십니까? 특히 지금처럼 모든 글들이 너무 좋았던 책에 대해서는 모두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 어떤 것들은 빼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또 남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도의 그 한숨을 쉬면서 또 기쁘죠. 이거를 들려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하튼 또 그래서 6꼭지의 보석 같은 이야기를 골라봤습니다. 문지한 작가님의 2번째 책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기다림. 여행을 떠날 때마다 뒤에 남겨두고 가는 존재들의 수가 늘어나고 온전히 떠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진다. 이제 여행이 그저 가뿐하지만은 않다. 떠난다는 설렘보다
잘 챙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바쁘다. 며칠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니 보리가, 강아지의 이름이 보리예요. 보리가 털갈이를 시작해 마당에 털이 눈처럼 날렸고 정원의 꽃이 보리의 털만큼 잔뜩 피어 있었다. 나이가 많은 뭉은, 죄송합니다. 뭉이가 또 강아지 이름입니다. 나이가 많은 뭉은 별로 달라질 게 없는 나이라 내 3, 4일 공백이 그다지 편하지 않았다. 그저 1시간 만에 돌아온 사람 대하듯 잠시 반기고는 평소대로 금세 새침해졌다. 뭉의 밥그릇에는 갈 때 줬던 사료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4일 동안 녀석은 거의 먹지를 않았다. 내가 샤워를 시작하자 욕실 문 밖에서 뽀각뽀각 뭉의 사료 먹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림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기다리는 대상에 따라서도 다르다. 우리는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는 말도 하고 기다리다 지친다는 말도 하지만 아무 말 않고 내색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다리는 존재도 있다. 나는 목이 빠지게 기다린 사람을 떠난 적도 있고 기다리다 지친 이를 떠난 적도 있지만 너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평생. 당신에게 개는 평생 만나게 되는 많은 동물 중 하나이다. 어릴 때 키웠던 개나 고양이가 이미 여럿 있을 것이고 물고기, 거북이, 토끼, 햄스터, 새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만나게 될 동물까지 생각하면 지금 곁에 있는 개는 당신의 전체 삶에 큰 비중이 아닐지도 모른다.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자랑할 만큼 인물이 좋아야 하고 혈통이 좋아야 하는 등 사람이 개에게 바라는 것은 참 많지만 예쁘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나방만 쫓아다닌데도 뭐 어떤가? 당신이 원한다면 훌륭한 개를 키울 다음 기회는 많지 않은가? 예상 수명에 큰 변고가 없는 한 당신은 개가 수명을 다한 후에도 살 날이 많다. 그러나 녀석들에게는 더 좋은 사람을 고를 기회가 없다. 당신이 키우겠노라 마음먹은 이유로 혹은 당신이 그들의 몸값을 치렀다는 이유로 그들의 뜻과 무관하게 당신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당신이 자상하지 않아도, 당신이 똑똑하지 않아도, 당신이 가난해도, 당신이 부도덕해도 그들에게 당신은 두려움 없이 몸을 맡기고 아플 때 머리를 비비고 발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매일 봐도 하루 내 기다리고 볼 때마다 반가운 사람이다. 당신은 긴 인생 중 10여 년 그들을 사랑하지만 녀석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시간은 그들의 평생이다. 만들고 싶지 않은 가구. 13년 동안 함께했던 뭉이 비장암에 걸려 남은 기간이 2~5달 정도라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는 평소처럼 대하자고 했지만 조금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녀석은 13년 동안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그것이 2달 후 사라진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무엇이든 먹이고픈 마음에 점심시간에 급히 차를 몰고 집으로 와 몇 끼 식사를 따로 만들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요리하며 고요하지만
비일상적인 시간을 살 뿐이었다. 나는 녀석을 감쌀 하얀 천을 짜기로 했고 그는 관을 만들기로 했다. 이후 우리는 각자 열심인 척했지만 사실은 조금도 손을 대지 못했다. 하루하루 작아져가는 녀석에 비해 우리의 일은 더해지는 것이 없었다. 2달 정도 남았으리라 생각했는데 2주일 만이었다. 여름의 저녁, 녀석은 나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는 그날 완성한 관을 품에 안고 집에 왔다. 익숙하던 체온이 서서히 식어가고 부드럽던 몸이 천천히 굳어가는 동안 우리는 둘러앉아 울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며 지켜보다가 몸이 너무 굳기 전에 관에 넣어주었다. 가장 까맣게 느껴진 밤이 지나가고 동이 틀 무렵 녀석을 보낼 준비를 했다. 외롭거나 배고프지 않도록 좋아하던 인형과 사료를 넉넉히 챙겨놓고 어디서 태어나도 찾아올 수 있도록 여행 때마다 모아두었던 외국 돈도 넣고 행여 이름을 잊어 못 찾아올까봐 우리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도 적어 넣었다. 고운 장미꽃을 송이송이 얹고 나니 함께 보낼 것이 더는 없는 듯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너를 만져보는 것이로구나. 13년 중 가장 느린 손끝으로 녀석을 쓰다듬고 관을 닫고 집 뒷산에 녀석을 묻었다. 아픈 시간이 이어졌다. 습관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방구석에서 녀석의 오래된 털뭉치를 발견하고 자답게 서성이는 일이 3달 넘도록 계속됐다. 낮이 밤 같고 밤은 암흑 같던 시간. 어떤 감정도 비탄을 이기지 못하던 날들에 나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있을 때 잘해주었고 보낼 때 잘 보내주었다는 믿음. 그것이 거의 전부였다. 존재를 잃은 것이 처음은 아닌지라 예전에는 급히 종이상자를 구해서 묻어주고 큰 화분에 담아 묻어주었는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문득 마음이 불편해지곤 했다. 온전히 소멸할 때까지 상자나 화분이 그들의 몸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 관에 넣어 묻어준 뒤에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적은 없었다. 시간이 제법 지난 뒤 나는 상실의 아픔을 곱씹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비탄이 진한 애정을 증명하는 방식이라 믿지 않기로 했다. 나는 담담하게 검은 옷을 입고 지내는 것으로 이 감정을 기억하기로 했다. 그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에 녀석을 지극히 아끼던 동생이 급히 제주도에서 올라왔다. 마지막 몇 시간과 다음날 장례까지 함께한 동생은 시간이 지난 뒤 조심스레 자신이 키우는 늙은 고양이를 위한 관을 부탁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아프지만 농담도 할 수 있는 어른이기에 관을 만들어 팔까 하며 웃기도 했지만 정작 동생이 부탁한 관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늙은 고양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조금 더 길어진 삶의 끝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우리는 늘 나무를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에 집중했는데 나무가 바스라져 서서히 소멸할 때까지 걸릴 시간을 생각하기는 처음이었다. 그것은 가장 아픈 작업이었고 가장 미루고 싶은 작업이었고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가장 잘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상실의 시간. 그날 그녀는 이틀 중 처음으로 웃었다.
아끼던 친구가 젊은 나이에 생을 다해 전날부터 내내 울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얼굴이 붕어처럼 부어 내 모자를 빌려 쓰고 공원에 갔던 날이었다. 그리고 나루의 이가 건강하던 날이었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기 전이었다. 어떤 것은 그 전부터 있다가 후에 사라졌고 어떤 것은 그보다 늦게 왔다가 일찍 사라졌다. 공원에 가기 전날 우리는 일찍 사라진 젊은 친구를 두고 눈물 지었지만 그보다 나이가 들자 우리의 것을 두고 눈물 지을 일들이 생각났다. 특별히 운이 나쁘거나 잘못해서라기보다 그저 그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었다. 예정된 수명, 그리고 감정의 유효기간이 다할 만큼의 시간이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 과거로 돌려보내준다면 나는 늘 거절하겠다고 말하곤 했다. 지나온 길을 다시 겪는 일은 생각만으로도 고되어서 고개를 저었지만 꿈처럼 잠시 어느 시간에 들렀다 온다면 상실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날 안 온 하다못해 지루하게 이어지는 일상의 어느 날에 들렸다가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에 머물렀던 존재들과 우리들에게 드리웠던 감정들, 후에 그리워할 줄도 모른 채 모두가 예사로 살고 있는 그날의 공기에 잠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무엇들을 잠깐이라도 그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빠의 마중. 내가 어렸을 때 아빠는 자전거를 탔다. 아빠가 퇴근할 때쯤 철길에 나가 있으면 말쑥하게 자전거를 탄 아빠가 노을을 등지고 나타났다. 나를 뒷좌석에 태운 아빠는 천천히 자전거를 몰아 집으로 갔다. 몇 년 뒤 아빠는 스쿠터를 샀다. 뒷좌석에 긴 나무를 덧대고 욕실 매트를 깔아 엄마와 딸 3명을 다 태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5명이 탄 스쿠터는 걸어가는 속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오르막길이 나타나면 하나 둘 내려야 했지만 그래도 5명이 모두 타고 다닌 날이 더 많았다. 일요일 아침 엄마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발개진 얼굴로 쿨피스를 마시며 나오면 아빠의 스쿠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의 앞뒤로 4명이 차곡차곡 올라탄 뒤 기우뚱대던 스쿠터가 제대로 달리기 시작하면 앞사람의 젖은 머리칼이 집에 올 때까지 뺨을 때렸다. 엄마와 5일장에 가서 2-5시간 장을 보고 오면 시장 입구에서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는 발목 사이에 수박을 끼우고 엄마는 양손에 배추를 들고 나는 생선머리가 삐져나온 봉지를 들었다. 스쿠터는 휘청휘청 기어가는 속도로 집을 향해 달렸다. 엄마는 운전을 할 줄 모른다. 멀미를 심하게 해서 버스도 타지 못한다. 그래서 아빠는 자전거로, 스쿠터로, 나중에는 차로 엄마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곤 했다. 물론 그 과정이 생각처럼 늘 아름답지는 않아서 가는 내내 싸우기도 하고 다시는 데려다 달란 소리를 안 한다는 말도 종종 나왔지만 그래도 아빠는 세상 어느 남편보다 엄마를 많이 데려다 주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기차역이든 목욕탕이든 극장이든 꽃놀이든 아빠가 데려다 주는 일은 참 당연했고 어린 딸들이 자라 운전을 할 줄 아는 어른이 된 후에도 그랬다. 혼자 뭐든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멋지다고 배워왔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기야 할까? 할 줄 아는 일이 많다는 것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도움받을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폐가 아닌 선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구하며 빈자리를 채워주고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무능력함이나 연약함과는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애초에 엄마가 운전을 했다면 알지 못했을 수백 번의 배웅과 마중, 아빠의 다정함으로 기억되는 가장 큰 조각. 어른이 된 지금도 고향에서 만나는 아빠는 나를 데리러 나온다. 나는 사양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사는 내내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을 아빠의 마중과 배웅을 나는 계속 고맙게 받으려 한다. 언젠가 내가 아빠를 데리러 가야 하는 날, 나도 아빠만큼 기꺼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커피 한 잔의 꿈. 대학생일 때 나는 과외로 용돈을 벌었었다. 쪼개어 알뜰하게 살면 간신히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지만 나는 그다지 치밀한 사람이 아닌지라 마지막에 늘 돈이 떨어졌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자고 했다. 그날 내 재산은 1,700원이 전부여서 오늘의 커피는 고사하고 내일 학교에 올차비가 있을지 의문이었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 라고 얘기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왔다. 저녁에 퇴근한 그와 바닥에 앉아 하루를 보낸 이야기를 하다가 어쩐지 울컥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나도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 근데 돈이 없었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껴서 그냥 마시지. 그럴 때도 많은데 오늘은 안 그러고 싶었어.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나도 오늘의 커피 말고 카페라떼 큰 거랑 케이크 시켜 먹고 싶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케이크를 엄청 사주겠다고 그가 나를 토닥였다. 나는 주저앉은 채 훌쩍대다가 왕왕 울기를 반복하다가 잠들었다. 그런 날이 있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스타벅스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카페라떼를 주문하고 입가심으로 먹을 케이크를 고르고 있노라면 세상에 나를 위한 케이크는 없어 보였던 그때 그 시간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은 이만큼의 꿈은 이룬 게 아닌가. 그걸 이루자고 애쓰며 달려온 건 아니었지만 그걸 얻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적도 없었지만 큰 우유 사면 붙어있는 작은 우유처럼 돌아보니 덤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잘한 많은 꿈. 살다 보면 상황은 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카페라떼의 꿈을 이루었고 헤아려 보면 그보다 더한 것들도 수없이 이루었을 것이다. 너무 사소해서 예사로 넘겼을 뿐, 목적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했을 뿐, 여태 모인 작은 우유를 합쳐놓으면 큰 우유 한 통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를 작게 만든 것들 역시 언젠가의 시점에는 해결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자잘한 무게일지도. 뒤돌아보면 어느새 이루어진 소소한 꿈들이 무수히 늘어서 있기를 바란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